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벌써 두 번째인가요? 네, 와. 맞아요. 빨리 시간이 가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 리더십 발전 과정에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리더십 관점의 발전을 시대별로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논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논문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리더십 디벨롭먼트, 리뷰 인 컨텍스트. 네. 맥락 속에서 살펴본 리더십의 발전, 개발. 여기서는 개발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데이빗 데이가 썼는데 리더와 리더십을 구분하는 게 키다. 네. 그 이야기를 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하나 여기 맨 앞에 논문 맨 앞에 이제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해 온 게 있는데요. 네. 옛날에는 계급과 권력 요거를 조화시키는 것이 이제 조직의 골격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상호 이해와 책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리더가 전에는 이제 뭐 위계별로, 직위별로 이렇게 조직을 짜고 그거에 따라서 명령하고 보고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였다면 오늘날에는 그게 아니라 상호 이해와 책임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의 리더다라고 했을 때 이분은 이제 리더 디벨롭먼트와 리더십 디벨롭먼트를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논문 첫 페이지에서 피터 드러커가 나와서 되게 반가웠어요. 잘 알았어요? 대학교 학창 시절에 혼자 아는데요. 그는 저를 모르고. 그래요? 대학교 학창 시절에 제가 되게 스텔라를 모르고 세상을 뜨시다니. 네, 제가 되게 좋아했던 그 대가 그리고 이제 유명인 분 중에 한 분이었어가지고 이분의 책도 대학교 때 되게 많이 읽었어요. 네. 그래서 방금 쿠가 이제 얘기해준 그 문장이 그 피터 드러커가 이제 2009년도에 저술했던 Managing in Times of Great Change 이 책에서 이렇게 발췌해온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미 그 상호 이해와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피터 드러커는 알았구나 라는 게 또 놀라웠어요. 그 벌써 이전에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요? 이 석각들은 진짜 똑똑해요. 저는 안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다는 게 진짜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하나 있거든요. 사람들의 경향 중에 누군가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말을 하면 그걸 비판적으로만 보려는, 그래서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읽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적어도 뭐 이렇게 피터 드러커나 뭐 플라톤이나 뭐 니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했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이분은 옳은 말을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우선 이렇게 전제를 깔고 그걸 이렇게 내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다.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옳은 말, 내가 보지 못한 무언가를 하려 했던 사람일 거야. 왜? 그는 저보다 책을 아마 한 1000배, 10,000배는 더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이야기가 좀 샜네요. 네. 오늘 MC 하시기 어려우시겠어요. 아무도 이제 그래서 그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적응해보려는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군요. 적응 리더십. 네. 지난번에 배웠던 거 바로 써먹으시네. 네. 가볍게 리더 디벨롭먼트와 리더십 디벨롭먼트의 차이가 뭐냐? 우선 가장 큰 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캐피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상이라고 그냥 봅시다. 캐피털이라는 용어를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람. 리더 디벨롭먼트는 사람이에요. 근데 리더십 디벨롭먼트는 소셜이에요. 사회예요. 사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봤을 때? 리더와 리더십. 사람이냐? 사회냐? 사회가
사회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리더십 개발이 전체적인 그런 개발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분이 이제 되게 고민했던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개발을 우리가 자기 개발 이거 되게 많이 하고 제가 늘 비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개인 개발 위주로 HRD가 네. 포커스되어 있다. 근데 개인 개발을 하는 건 실은 개인 개발만 너무 잘하면 조직 내에 시기와 질투를 키워낼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요. 네. 미워하죠. 네. 그건 사회가 개발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이 그쵸. 개발되는 거지. 네. 근데 거기서는 불평등이 생겨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일을 잘하면 급여를 많이 가져가겠죠. 공정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평등은 훼손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등이 훼손되면 또 질투와 시기의 감정이 생겨나죠. 분노도 생겨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조직 내에 일어나면 뭐가 되겠어요? 협업이 깨지겠죠. 그러면 이제 각자 도생. 일 잘하는 사람은 쟤 일 못하는 애랑 일하기 싫어. 쟤 너무 힘들어.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일 못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한테 그래도 잘났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으로 같이 함께 잘 일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걸 만드는 게 진짜 리더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와 리더십의 이제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리더는 좀 나를 위한 것, 나에게 좋은 것. 근데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 이렇게 그렇죠, 보여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지식이나 개인의 어떤 능력, 믿음직함, 트러스트워티니스가 이제 세 가지 요소인데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만큼 착하냐, 그 사람이 얼만큼 약속을 잘 지키는 정직함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이게 믿음직함이거든요. 그걸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더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진화가 역량이, 능력이, 일할 능력이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나 몰래 회사는 나 몰랑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걸 진짜 회사를 위한 마음이 생기게 하고, 하기로 한 거 잘 지키고, 하기로 한 걸 잘 안 지키는 그런 습관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길러내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근데 그건 리더 개발에 그친다는 거죠, 리더 개발. 그 데이 교수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그 리더십은 뭐냐? 되게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커미트먼트가 뭐냐면 조직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조직에 일할 이유가 있어.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돈 보니까 계산해봤더니 여기 그냥 계속 다닐만 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료가 좋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미가 좋아서. 이 세 가지 때문에 나는 이 조직에 계속 머물 거야. 이게 커미트먼트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커미트먼트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게 커미트먼트가 이제 실제로 뭘 저지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커미트먼트는 커밋 슈이사이드 이런 거 할 때 내가 자살을 저지른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회사에서 실제로 뭘 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좋다, 또는 일의 의미가 좋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건 관계적이잖아요. 그죠? 조직에서야 하는 일의 의미, 또 사람의 의미, 그런 거니까. 첫 번째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뮤추얼 리스펙트와 트러스트. 서로 상호 간의 존중. 내가 가면 존중받고. 스텔라는 저를 존중하시나요? 존중하죠. 저는 스텔라를 존중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그럼 부분. 우리에게는 리더십이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건 되게 전환적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서 리더십 교육이라고 들었을 때는 사실은 리더 교육을 의미했다. 네, 맞아요. 리더십 교육을 의미하지 않은 교육. 이름은 리더십 교육인데. 그렇죠. 맞아요. 이름은 리더십 교육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언어로 리더십 교육이 실제로는 리더 교육이라면 조직 개발 교육이 실은 리더십 교육인 거죠.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리고 여기서 소셜이라고 얘기하는 또 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저희 F4K 리더십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인터퍼스널인데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집단을 끌고 가는 퍼실테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랑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 논문의 그 뒤편에 한 사례로 나오는데요. 보면 이제 그 임원진의 모델링 역량이 부족하여 향상시키는 것을 위한 어떤 활동 이런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희 이제 우리 쿠퍼에서 이제 되게 강조하는 강조하죠. F4K 프로그램에서도 강조하는 그 부분이 딱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셀프 어웨어니스라고 할 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자기 인식. 그래 나 살아있다는 걸 나 알고 있지. 이걸 자기 인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리더십에서 자기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진짜 자기 인식을 내가 얼만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델링을 해보면 된다. 네, 그렇죠. 그려보면 내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이해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뚜렷한지, 얼마나 빈틈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멋진 신랑감 구하기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30억 부자 되기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빨리 승진하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녀 훌륭한 인재로 길러내기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주 세속적으로 자녀 스카이 보내기 이렇게 잡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컴피턴스의 베이스로서 이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 그러니까 인트라 퍼스널, 그러니까 자기 안, 자기 내, 요게 이제 리더 디벨롭먼트라고 하면, 리더십 디벨롭먼트는 인터퍼스널이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멘탈 모델도 나만 생각하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상대가 어떤 멘탈 모델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내 멘탈 모델을 알려줄 수 있고 여기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리더십이 의미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상대의 멘탈 모델을 내가 그리는 것은 좀 다음 레벨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공감 능력이기도 하고 또 질문하고 대화하는 능력이죠. 네, 대화를 통해서 네. 왜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수강자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죠. 내가 네. 짐작이 안 되면 그냥 혼자 상상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인터퍼스널한 거잖아요. 그럼 좀 더 편해졌어요. 네, 혼자 상상할 거 생각하니까 상상이 잘 안 그거 되고. 인트라. 그렇죠. 네. 나 혼자 생각하는 거. 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소셜 능력이 이제 부족한 사람은 남한테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안 물어본다거나. 리더십이 안 되잖아요. 리더십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러니까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가 이 논문에서 가장 크게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고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조직이 결국은 조직을 이끄는 게 집단을 이끄는 게 리더인데 네. 리더십의 이제 큰 개념이 그거잖아요. 집단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이게 이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집단이 움직여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내가 어떤 뭘 배우고 내가 성장하고 그러면 집단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냥 나 홀로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상호가 집단이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포착이 저 되게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것에 새로운 인풋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맞아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좀 뚜렷하게 최근에 붙이기 시작한 게 있어요. 리더십에다가. 박사도 아닌 사람이 이런 걸 느닷없이 갖다가 붙여서 될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자유를 증진해야 된다. 이게 제가 최근에 붙인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자유가 줄어든다. 구성원들의 자유가 줄어든다. 그건 저는 리더십이 아니라 독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독일이라는 국민이 막 전쟁을 치르고 막 이런 거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독일의 선민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의 영향을 행사했는데 그걸 리더십이라고 할 거냐? 우리는 갸우뚱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리더십이라고도 하잖아요. 히틀러의 독재적 리더십. 근데 그걸 리더십의 범주에 넣을까? 인류를 망가뜨리는데 그건 아니다. 자유를 증진시켜야 된다. 쿠가 얘기하시는 자유 증진이 자율성을 포함하죠. 네. 포함하나요? 네. 어쨌든 그게 인간의 본연의 본성이니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막 그죠? 그 막 일에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도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건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근데 반대로 자유만 잔뜩 줬더니 일은 안 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건 조직의 목적을 또 달성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구성원의 자유가 증진되는 게 저는 가장 훌륭한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최근에 디벨롭을 좀 한 것 같아요. 그 쿠가 이야기하는 자유의 증진에서 이제 자율성 외에 또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선택권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지, 그다음에 그 선택한 일을 또는 뭐 이렇게 떨어진 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이런 모든 영역, 누구랑 같이 할지 이런 것들의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자유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양한 우리 회사에서의 다양한 크루들이랑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때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은 이 각 개개인 크루의 자유를 모두 증진시켜주고 싶지만 때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는 현상도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주로 이제 드물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자주 선택하는 방식은 한 개인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총체적으로 자유가 늘어났다면 네. 뭐 정당성이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어떤 한 사람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훼손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증진시켰다. 그럼 그건 안 좋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한 개인의 자유를 제가 훼손시켰을 때 이게 그 이후에 다른 일에도 여파를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고민이 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전체 자유의 그 총량과 개개인의 그 자유의 그 개개인의 양들 그런 걸 봤을 때 리더의 리더십 발휘라는 측면에서는 그 총량의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 개개인의 훼손된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그 관심과 또 다른 그런 노력의 수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 네, 두 그렇죠.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자율성이 중시된다고 하면은 그런 일의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게 좀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개인의 리더한테 맡기면 그 리더가 그 두 가지의 저울을 되게 잘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게 리더십 역량이긴 하죠. 그러니까 제도로 만드는 건 이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제도가 규율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제도가 만들어내지 못한 빈자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사실 리더십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서도 인터퍼스널 스킬을 활용하고 소셜 어웨어니스를 가지고 그다음에 릴레이셔널한 그런 역량과 방법을 발휘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리더는 필요 없어요. 제도대로만 움직인다면. 그건 사실 기계죠, 기계. 네. 그리고 이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 회사를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 회사의 그 미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그 그룹의 숨은 위대함을 발현한다. 그리고 쿠퍼의 이제 비전이 세상을 움직이는 천기의 드라마를 쓴다인데 그런 면에서 이 개개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것 중요한 부분인데 그 개개인이 추구하는 그 자율성 증진이 결국 조직의 미션과 비전이 실현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그걸 리더는 굉장히 기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 싸움을 뭐 리더가 맨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 자유를 그러니까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의 성과를 내려는 어프로치를 대부분 하죠. 제일 쉽거든요. 그게 제일 그게 제일 쉽죠. 흔하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서 진짜 리더십은 이제 여기 요구되는 스킬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리더 개발은 셀프 어웨어니스라고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그거 네. 리더 개발이야 라고 여기서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네. 뭘 해야 돼? 소셜 어웨어니스가 필요하다. 네. 소셜 어웨어니스는 뭡니까? 그랬을 때 엠퍼티,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뭔가 봉사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political awareness, 그래서 정치적 감수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감수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해요. 그쵸. 그리고 친소가 만들어져요. 친한 사람이 생기고 멀리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루어내야 조직이 성과를 내지. 그거를 그렇다고 나만 잘 살피고 있으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소위 우리 정치권에서도 뭐 여와 야가 이렇게 협력해야 국가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친소가 생기니까 그냥 둔다. 그러면 조직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겠죠.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식하는 데만 그치면 안 되고 그 밑에 이제 소셜 스킬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그걸 어쨌든 근데 알긴 해야 된다. 네, 벌어지는 현상. 여기서 뭐 다이버시티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누군가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지, 누가 뭐 이렇게 불링하고 있는지, 누가 파워와 랭크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셜 어웨어니스다. 그래서 나만 들여다보는, 뭐 나의 감정이 어떤지 들여다보고, 내가 얼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어떤 거에 자신감이 없고 어떤 건 자신감이 있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나의 셀프 이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내가 스텔라가 나를 볼 때 부드럽게 볼지, 아니면 강인하게 볼지, 우유부단하게 볼지, 결단력 있다라고 볼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셀프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이제 셀프 어웨어니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안다고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내 맘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되게 경종을 나오죠. 울리는 논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런데 리더가 자기 인식이 돼야지 사실 사회적 인식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맞아요. 리더십 개발로는 못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고, 역시 단계적으로는 그게 된 리더여야지만, 그렇죠. 네, 네. 그 리더십 근데 개발. 그나마 셀프 어웨어니스나마 말로만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셀프 어웨어를 제대로 하기조차 어렵긴 하죠. 그렇죠. 네, 그 부분 되게 약해요. 그래서 뭘 사용하면 좋다? 매핑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킬 중에 셀프 어웨어 대신은 아니고 셀프 어웨어 포함 소셜 어웨어도 해야 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레귤레이션이 자제력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자기 통제. 자기 통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 밑에 셀프 컨트롤이 있네. 네. 셀프 레귤레이션은 자제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 규제 이렇게 보통 번역하는데, 셀프 레귤레이션은 장기 목표 대비 현재 고통을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자기 조절이라고도 하죠. 셀프 레귤레이션. 네. 장기 목표.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학을 하려면 지금 게임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걸 극복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능력, 그게 셀프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그러네요. 이거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뽑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뭐 회사를 10년 후에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것들을 통제해 나가는, 하고 싶은 거 이만큼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장기 목표 대비, 그러니까 당장 나에게 자극이 와서 그거에 반응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은 셀프 컨트롤. 근데 요거는 장기 목표 대비일 때가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셀프 모티베이션. 그래서 뭐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시작하는 능력. 그 다음에 뭐 커미트먼트. 그걸 또 역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옵티미즘. 잘 될 거야. 라는 거.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스킬들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소셜 스킬은 뭐냐? 빌딩 본즈, 서로 유대를 이렇게 끈끈함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팀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나 개인이 아니라 개개인, 각자 도생이 아니라 팀 워크를 항상 생각하고 팀이 어떻게 하면 잘 굴러가게 되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아가 우리 이제 팀데이 뭐 이런 거 할 때 진아가 원하는 건 이제 가서 영화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팀원들은 이제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가서 칼라 테스트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가서 이제 그거를 팀 오리엔테이션에 맞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소셜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체인지 카탈리스트. 체인지가 일어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 카탈리스트가 이제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대부분 장기적으로 이득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득인데 단기적으로는 손해예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게 더 좋잖아요. 게임을 포기해야 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리더가. 뭐 이만저만한 말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범을 보여줄 수도 있고, 뭐 같이 모여서 해보자. 독서 클럽 우리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변화의 카탈리스트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갈등. 사람이 모이면 항상 갈등은 존재한다. 갈등의 정의가 뭐였죠? 오름투쟁이요? 아, 오름투쟁 맞아요. 의견의 대립. 오, 맞았어. 오. 맞추다니. 네. 기뻐. 너무 기분이 좋다. 네. 내가 맞춰가지고 진아에게까지 안 넘어갔어요. 감사해요. 대립보다 부드러운 말. 약간 완화된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대립이 맞아요. 의견의 대립인데 의견의 불일치. 불일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견의 대립이나 의견의 충돌 이렇게 되면 뭔가 막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상태, 막 누가 언성을 높이고 약간 이런 정도가 돼야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생각과 이 생각이 다르기만 해도 그것은 갈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실 의견이 다른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그걸 조율을 해나가야 될 거잖아요. 관리를 해나가고. 그런 것이 이제 리더십 디벨롭먼트다. 그래서 여기서 리더십 디벨롭먼트는 다 소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것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흥미로운 게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리더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은 리더십 교육이라기보다는 리더 교육에 가까워 보이는 것 같아요. 교육이요. 이 논문에 의하면.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셀프 모티베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워요. 제가 아직 좀 많이 보지 못했었거든요.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내가 나를 모티베이션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이제 교육을 보거나 들은 적이 좀 잘 없었는데, 쿠랑 진아는 여기를 좀 어떻게 보실까요? 보통 셀프 모티베이션을 촉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춘기 때 위인전을 읽게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우수한 리더들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약간 그런 식의 모티베이션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그 리더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이제 일대기들을 설명을 해주면 아, 이제 그냥 막연하게 좋았다가 아, 저거 하고 저거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제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나도 해볼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리더 후보자 분들이나 아니면 리더가 된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회사에 본받고 싶은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이상적인 리더 상이라는 게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맞아요. 라는 표현을 하죠.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꼭 내가 비밀이죠. 경험적으로 이렇게 그 이상적 리더 상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뭐 책이라든지 어떤 이야기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책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가장 멋진 리더 상이 있잖아요. 부처님하고 예수님. 아, 거기까지 가요 또? 너무 멀어. 최고의 리더 상이에요. 네. 아, 네. 최고의 리더 상이고. 갑자기 무력감이 느껴져요. 네. 그렇지. 네. 그 밑으로 내려오면, 네. 이제 넬슨 만델라가 있고.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마하트마 간디가 있고. 아. 네.
그다음에 좀 더 내려오면 이제 나폴레옹이 있고, 오. 그런 이제 무장으로서의 뭐 그런 그쵸, 리더의 그쵸. 모습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새로 내려오면 뭐 제프 베조스다, 아, 네. 무슨 뭐 테슬라의 음. 일론 머스크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네. 아니면 이제 정치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어떤 뭐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기업에 이제 방송 나갈 만큼 좀 유명해진 리더들, 그런 리더들이 이제 최신 모범적인 리더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거나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겪었던 실제 난관을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으니까 이제 임팩트가 더 크겠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나와 거리가 멀다 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보니까 다 서울대 나왔어. 그럼 나 오히려 좌절할 수, 나 서울대 안 나왔는데 서울대를 나와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요소들이 이제 보여지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컨피던스가 생기고, 그다음에 낙관적으로 나도 할 수 있겠네 뭘, 그렇게. 그래서 그 효능감을 증진시킬 때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잘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의 이제 축구를 잘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비슷한 애 중에서 좀 잘하는 애, 걔가 하는 걸 옆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보면서 하면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뭐 차두리가 와가지고 뻥 차면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다, 차두리.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너무 옛날 차두리 사람이다. 너무 오래됐네. 나 차범근 사고 떠올렸다가 차두리가 그래서 바꿨어요. 조금 더 이제 네, 현지에 아들로, 가깝게. 네. 네. 그쵸. 그 이강인? 이강인. 이강인 좀. 네. 쿠가 얘기하신 것 때문에 조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조직에서 그런 롤모델을 찾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에 있는 분들은 왠지 우리 회사가 아니니까 왠지 상황적으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조직에서 그런 롤모델적인 리더를 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쵸, 이런 그쵸.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 더 그 루트, 파이프라인이 조금 더 눈에 선명하게 네. 보이니까 네. 나도 해봄직하겠는데? 라는 네. 생각이 네.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롤 모델은 예수나 부처 이런 분들. 결국 거기까지 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아멘. 내가 직접 철학이 되게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직접 철학자를 이렇게 만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경영학의 대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맞아요. 철학을 했어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니라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네. 이미 그런 대가들은 다 그런 수혈을 받으신 분들이다. 지적, 정신적 어떤 수혈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뭐 360도 피드백이라든지, 네. 우리도 이제 많이 익숙해져. 코칭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네. 뭐 잡 직무고요. 어사이먼트, 액션 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네트워크하고 액션 러닝 빼놓고는 다 퀘스천이다. 네, 그리고 360도 이거 아직도 여전히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거 그냥 리더 개발이지 리더십은 아닌 것 같아요. X표를 쳐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칭 멘토링 이런 것들은 이제 물음표를 쳐놓고. 네, 맞아요. 해서 이 데이비드 데이의 Leadership Development: A Review in Context 이 논문에서는 주요 이제 연구한 부분이 리더 개발과 리더십 개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진행 중인 다양한 그 조직에서 맥락에서 어떤 실행들을 해오고 있는지, 최신에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연구한 것, 이러한 것들을 주요하게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리더와 리더십 개발의 이제 유사함과 차이점 이런 걸 다뤄봤고, 쿠가 방금 이렇게 이제 그 스포일링, 운을 뗀 거? 네, 운을 뗀 거, 여기서 끝난다고? 네, 아쉽게도, 네, 레이디 가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쉽게도, 절묘하다. 이것도 네. 기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때마침 이제 막 재밌으려고 하는데. 네, 그 재미를 제가 막아서
한 마음이 들지만 아니, 청취자를 늘리려면 어쩔 수 없어. 네네. 그 재미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이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제 함께 청취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최근에 어떤 시도와 사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